네, 매일 다양한 시각으로 넓고 깊은 경제적 시각을 전해드립니다. 유익한 경제 유신익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 흐름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좀 관망세가 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요.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해야겠다 이렇게 동의를 한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라든지 박사님 입장에서는 좀 예상 의외의 내용이었다 이런 게 있었을까요? 뭐 예상한 네,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네, 그렇죠. 시나리오대로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고용도 실제 숫자 신규 고용도 이제 10만 명대로 이제 내려앉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그널들 그리고 이제 위험하다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있었죠. 실제로 어제 의사록에서도 무게 중심 축 자체가 그전에는 인플레 하면서 인플레이션 낮춰야 돼 뭐 여기에 초점이 맞췄었다면 지금은 고용이 좀 위험한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현재 상황을 나쁘다고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나빠질 수 있고 예전에 고용이 지속적으로 좋았던 그런 국면이 깨질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언급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시장에서 이제 기대를 하겠죠. 드디어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구나. 고용이 안 좋다고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9월 FOMC에서 50pp 인하를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네. 거고 어떤 분들은 너무 또 빨라. 그 한두 번 속아봐. 이거 서서히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양분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양분화되면 이제 눈치 싸움을 하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장 심리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9월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25bp인지 50bp를 두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피벗 시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미 이제 피봇 신호가 나올 것이다가 아니라 주제를 보시면요. 네. 이번에 주제가 통화 정책의 실효성과 전달력에 대한 재평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본인이 의장이 나와서 네. 그동안 숙제했던 것들을 스스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연준에서 그동안에 금리 인상을 해왔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결국엔 통화 정책의 실효성이라는 거는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잘 잡을 수 있었는지 평가를 한다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스스로 발등에 그 도끼를 찍을 일은 없겠죠. 예를 들면 네.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시 되돌릴 겁니다. 계속 금리 인상할 겁니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텐데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본격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주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통화 정책의 실효성이나 그 전달력에 대한 재평가라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왔다. 그래서 효과가 어땠다.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혔다. 이 부분에 과거에 초점을 더 맞추다 보니까 아마도 금리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힌트는 안 주겠지만 뉘앙스상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조하는 문구들이 이제 우리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이 그렇죠. 되는데 키워드요. 네. 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 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일단은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힌트를 얻는 것이고요. 만약에 꽤 혹은 아주 많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50pp 이분이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놓고 있네. 연준에서 그런 내부 어떤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50pp를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특히 우리가 부사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 단어 하나에 많은 부분들이 아마 함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에 단어 한마디에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썸은 뭐 25bp에 네네. 있을 수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꽤라든지 아주 많이는 빅스텝이죠. 50bp까지 좀 예상 시나리오가 나올 텐데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하 후에 시장의 반응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25bp, 50bp를 두고 시나리오들을 써가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만약에 50bp를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놀이동산에 가기 전엔요, 항상 설렙니다. 네. 엄청 설레죠. 근데 막상 그 설렘은 그 입장하는 그 순간에 사그라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타면서
내가 이게 타면서 즐거운지 기쁜지를 확인하면서 아, 나 여기 좋아. 아, 나 여기 싫어. 이제 스스로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뭐냐면요. 금리 인하를 하겠다 연준이 그동안에 이제 우리 프로젝션, 그러니까 경기 전망을 통해서도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해줬고 작년 12월에는 직접적인 언급까지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여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는데 이제 오기 전에는 마음껏 이제 들뜨고 뭔가 기대가 되지만 실제로 인하를 하게 되면요. 단기적으로는 아, 정책이 나왔으니까 아, 편안합니다. 안도감을 느낄 겁니다. 왜냐면 이제 놀이동산에 드디어 그 어려운 이제 교통 체증을 뚫고서 이제 도착을 일단 했으니까. 입장을 했으니까. 입장을 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놀이기구를 하나씩 타면서 그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기도 하는. 즉 이야기는 뭐냐면 50pp 인하를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지표나 그리고 아, 우리가 이제 50pp 인하할 정도로 한다면 미국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은 호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네 라는 불안감을 조정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대, 그에 따른 환호, 그리고 오히려 불안감, 이게 이제 중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을 더 면밀히 확인하면서 갈 것이다. 기대만으로 갔던 어떤 이제 부흥된 시장은 좀 끝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놀이동산으로 좀 비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면 우리가 말 그대로 이미 놀이동산에 입장을 한 거죠. 네네. 입장 이후에 놀이기구를 탔을 때 오히려 더 불안감이라든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몇 주가 좀 됐죠.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를 지나면서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회복 단계에 들어왔는데 어제장 2,7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다시금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당초 전망이 뭐 연내 코스피 지수가 3,000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여전히 그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약간 저는 이제 주식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3,000이라는 이제 상징적인 포인트를 달성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고려할 좀 요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변수가 좀 많죠. 네, 변수가 네.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인 체력 그리고 금융 투자, 주식 시장 자체의 기대감, 이 두 개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직전에 6개월 동안만 보시면은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큰 기업들, IT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 엔비디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그 HBM 그다음에 엔비디아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AI 관련되는 디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납품이나 퀄 테스트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좋으면서 같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센티먼트 부분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엔비디아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성과를 거두는지 좀 냉정히 바라보는 시선들이 이번 조정 시기에 이제 생겼기 때문에 기대로 갈 수는 없어지는 약간 좀 이제 우리가 차분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미국의 빅테크나 IT가 뭐 본격적으로 죽거나 하향 사이클을 겪는 그런 이익이 이제 감익되는 그런 트렌드는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고 내년 초반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디지털 세금 그다음에 우리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기업의 세율을 높이겠다. 이 두 세금의 이슈에 벗어나기 힘든 구간이 조금 있으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도 결국에 세금의 부담이 된다면은 투자나 다른 나라에서 다른 기업에서 물건을 사는 숫자도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체력적인 부분도 아주 좋아지기보다는 약간 횡보하거나 그냥 뭐 약간의 슬로우다운이 이제 예상이 된다. 그런 그림으로 본다면 어쨌든 이제 가장 큰 기업인 이런 이제 IT 반도체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그렇게 주식 시장 자체에서의 모멘트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과도한 기대는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대선이 역시나 있습니다. 11월 대선 이후에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그 이후의 변수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까운 미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28일에 실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장 영향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약간은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좀 사면초가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위험한 사면초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바라보는 눈이 약간은 그전에 기대로 바라보다 지금 약간 삐딱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네.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너무 많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조정을 거치면서 그동안에는 이제 앞으로 현재까지 좋았고 앞으로 더 좋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를 계속 실질적으로 분기마다 충족을 어느 정도 시켜줬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회의론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기대치만큼 예상치만큼 실적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그걸 계속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냐, 계속 이 실측치가 이번 나온 실적보다 더 계속 좋아지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네. 대해서 아마 네거티브한 시각을 가질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라는 이제 기업이 자체적으로 가이던스를 이제 발표를 하곤 하는데, 그 가이던스를 좋게 발표를 해도 시장은 에이 그건 너무 낙관적이야, 좀 톤 다운을 네. 해야지라고 하면서 조금은 우리가 이제 좀 빈틈, 단점을 잡으려는 시각들이 좀 많아질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변동이 이렇게 아주 큰, 지난번에 그 조정이 컸던 그런 국면은 아니겠지만 횡보의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 보인다. 뭐 예를 들어서 하루 5% 오르지만 그 다음에 5% 내리면은 사실은 이게 횡보가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변동만 좀 이어지는 그런 시장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AI 반도체, 빅테크도 물론이고요. 우리 시장 안에서도 반도체 관련주가 계속해서 변동이 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봤고 달러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달러 값이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달러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미국 대선이죠. 해리스 부통령 이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달러 약세를 좀 자극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강달러 시대가 이제는 뭐 저무는 건가요, 박사님? 네. 우리가 이제 달러가 올라가면 강달러 시대입니다, 이제 원달러가 떨어지면 약달러 시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제 글로벌 달러의 기준으로만 놓고 보시면 여전히 달러는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는 많았지만 언제 하나 그걸 모르고 있다가 너무 이제 장기간 너무 끌어온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서야 이제는 진짜 금리 인하 입장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확신이 드니까 다른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엔화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통화들이 다 이제 조금씩 강세를 보이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약달러가 그러면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한국 원화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통화들이 강세를 무조건 보일 것이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중간중간 멈칫멈칫하는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네.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고 11월 이후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되든 분명히 인프라 투자 재정 지출은 많이 할 겁니다. 뭐 1조 달러는 최소한 이상 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는 또 한 번 잠깐 6개월간의 휴식 기간을 갖고 또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것이고, 나머지 재정에 있어서 그렇게 통화의 어떤 패권력이 약한 국가들은 재정을 그렇게 함부로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네. 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성장의 차이가 나홀로 성장, 미국 나홀로 성장이에요라고 하면은 달러는 또 여기서 완만하게 또 찌끔찌끔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약달러를 기대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질문들이 사실 많이 올라오고는 있는데요. 오후장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힘이 없네요. 좀 답답한 마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사님께 좀 간략하게 오늘 오후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뭐 오전, 오후 이럴 정도로 막 능력이 그렇죠. 네. 우수한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다만 이제 잭슨홀 미팅 결과도 봐야 되고, 맞아요. 네. 9월 달에 금리 인하의 폭을 실제로 이제 확인도 또 해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은 단순히 뭐 오전이다, 오후다 이렇게 구분 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눈치 싸움이 지속이 되면서 횡보.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특정하게 정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병용으로 FDA 승인을 받은 이제 유한양이 좀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맞아요. 되게 굉장한 기쁜 일인데, 호재였는데. 이제 기쁜 일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뚜렷한 어떤 자신의 기업들이 좋은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면 계속적인 횡보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지금 매크로 상황적으로 눈에 띄는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유신익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